대장동 소각장 현대화를 앞두고 광역화를 할 건지 단독 사용을 할 것인지 결정을 미뤄온 부천시가 3월 안에 단독 사용 쪽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가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상황이 알려지자 인접지역 인천자치단체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유흥업소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공단에서 필로폰을 사고 판 외국인 33명이 집단으로 붙잡히는가 하면 김포의 한 파티룸에서 대마 재배장도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이 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정부 지원 청년 전세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51명을 붙잡아 이 중에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기간 사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던 부천 자원순환센터. 최근 광역화 대신 단독으로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부천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추진안. 인천과 서울 서부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화냐 아니면 부천만의 단독시설이냐.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던 부천시가 최근 자체 시설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사실상 표류했던 부천 자원순환센터의 사업 방향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각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에 적합한 환경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의 이해에 맞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만간에 좀 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이 부천시 자체 소각장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20년 말 대장신도시 조성에 앞서 하루 최대 900톤까지 처리 가능한 광역 소각장을 인천시 등과 추진했습니다. 노후된 시설, 막대한 사업비 등이 광역화 이유였지만 지역 주민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장기간 대립각을 세웠던 부천 오정권역 주민들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어 대체 소각장 후보지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설을 한다든가 현대화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행정을 좀 투명하게 주민들하고 논의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 전에 입지를 선정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를 부천시에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이르면 오는 3월 시설 용량이나 발생지 범위 등을 포함한 기초환경시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전망입니다. 광역화 추진이 무산되면 관계 지자체의 계획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부천시의 공식 발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천 지역 내에서는 광역 소각장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광역화 대신 단독으로 현대화하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천시와 광역 소각장을 논의 중인 인천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소각장 후보지로 언급됐던 계양 지역 주민들은 부천시의 결정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대장동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지역. 인천시와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을 논의하기 전 이곳은 부평과 계양 지역의 소각장 후보지로 언급됐던 곳입니다. 부천 광역 소각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최근 이곳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만 못하는 것뿐이다. 다 해결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마음 편히 지내다가 저희께 이제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부평 계양 지역 내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면 과거 언급됐던 계양 지역이 후보지로 또다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부천 광역 소각장을 자신했는데 실제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부천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산됐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가 무산되면 부평이나 계양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무진을 통해 각 구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소각장 위치를 찾기 위해 입지 선정 계획 공고도 준비 중입니다. 계속 실무선에서는 좀 어떤 얘기 저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천시 결정을 좀 봐야겠죠. 그쪽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부평이랑 계약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갔을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부천시의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역이냐 단독이냐를 두고 부천시의 최종 결정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늘면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흥업소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파티룸에서 대마를 직접 휘어 판매하거나 흡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내 사격장은 물론 게임기에 악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언뜻 파티룸처럼 보이지만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자루가 나옵니다. 말린 대마를 숨겨놓은 겁니다. 한쪽에는 대마 재배장도 만들었습니다. 대마를 키워 판매와 흡입까지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곳에서만 1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압수됐습니다.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가 있고. 지난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2,000명에 이릅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2030 젊은 층, 또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 사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마약 사범도 증가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지난해 김포에서도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외국인과 이를 사고 투약한 외국인까지 33명이 집단으로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예방이나 감독, 단속 활동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 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전국 총책 34살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 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업무를 개시합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인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큰 지역입니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접수는 전국에서 5,44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인천에서만 전국의 29%에 해당하는 1,556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인천 지역 피해 임차인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피해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센터가 임시로 문을 연 건데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 심사와 발급, 금융과 긴급 주거 지원 안내, 법률 상담, 법률 구조 안내와 신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학교 풍경은 좀 달라졌을까요? 겨울방학이 끝난 이후 첫 등굣길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학 첫날이자 노마스크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등교생 1000명 중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교실 안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어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걸릴 것 같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 한두 번 쓰고 아니면 다음번엔 안 쓰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내내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 역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벗으라 했는데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 쓰고 보냈거든요. 글쎄요, 지금 겨울이고 또 감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불안해서. 교육부는 통학 혹은 체험활동에서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합창을 하는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학생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교실 풍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인천시가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122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주민과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주민 등 11만 400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지원 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해 모두 1,838곳입니다. 각각 6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